옳게 엄마 입원시키고 재산부터 챙겼다며? 대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혜진은 말없이 약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미라는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봤다. 봉투도 가져갔다던데. 좋아, 오늘 여기서 까자, 다들 보는 데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혜진에게 꽂혔다. 혜진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르신이 며느님 찾으십니다. 시누이들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그리고 그 호출이 이 모든 오해를 뒤집을 첫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 싱크대 위에 스며들고 집안에는 김치찌개 끓는 소리만 은근히 퍼졌다. 혜진은 도마 위에 팔을 일정한 박자로 썰고 있었다. 칼끝이 도마를 톡톡 두드릴 때마다 아침의 고요함이 더 짙어졌다. 가스레인지 앞에 선 시어머니 정희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뚜껑을 들 때마다 붉은 국물이 흔들렸고 정희의 손등도 그 흔들림에 따라 작게 떨렸다. 혜진은 그 미세한 떨림을 보았지만 바로 말을 꺼내진 못했다. 늘 하던 집안일이지만 오늘 시어머니의 동작은 어쩐지 느리고 어색했다. 혜진아, 이리 와서 맛 좀 봐. 정희가 국자를 들어 작은 그릇에 국물을 담았다. 그릇을 내미는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칫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국물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다. 익숙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본 순간 정희는 거실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드라마에서 남자 배우가 화면 가득 잡혀 있었다. 정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입술도 천천히 떨렸다. 마치 기억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저 사람이 기석이던가.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혜진은 확실히 들었다. 남편의 이름. 혜진은 순간 손에 힘이 빠졌다. 화면 속 배우는 남편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분은 배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다. 정희는 몇 초간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이고,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 익살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웃음은 억지로 올린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억지 웃음 뒤에는 어딘가 작은 균열이 있었다. 정희는 냄비 뚜껑을 덮고 식탁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주가 식탁 모서리에 몇 번 헛돌다 다른 곳에 내려앉았다. 익숙해야 할 손길이 오늘따라 자꾸 엇나갔다. 혜진은 도마 앞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팔을 썰지 못했다. 칼을 든 손에 힘이 빠지고 가슴은 미세하게 조여왔다. 드라마 음악이 경쾌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서 혜진은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길함을 느꼈다. 정희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지만 오히려 그 콧노래가 낯설었다. 평소보다 밝은 척하는 목소리, 방금 전에 멍한 눈빛, 식탁 위에 헛도는 손길, 모든 사소한 변화가 하나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하지만 스며드는 불안만큼은 어디에도 털어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혜진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게 된다. 그 부탁이 이 가족의 모든 걸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설거지를 마친 혜진이 거실로 나오자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TV 화면이 거실을 어둡게 비추고 그 앞에서 정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 위에는 작은 흰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봉투가 공기보다 더 차갑게 보였다. 혜진아, 잠깐 앉아봐.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고 평소보다 힘이 빠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결심을 겨우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혜진이 옆에 앉아 정희는 봉투를 들어 혜진의 손 위에 올렸다. 봉투는 종이 한 장 무게였지만 손바닥에서는 이유 없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혜진의 손등을 감싸며 입술을 떨었다. 그냥 가지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 말의 끝은 유언처럼 흔들렸다. 혜진이 봉투를 돌려주려 하자 정희는 갑자기 힘을 주어 혜진의 손을 당겼다. 나이를 잊게 하는 절박한 힘이었다. 혜진아.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야. 그 말은 설명 없이도 혜진의 가슴에 깊게 꽂혔다. 정희의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 속에는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아직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게 길고 깊게 울렸다. 혜진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겉면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손바닥에 남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온기가 이 봉투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다. 서재에서 기석이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어머니. 혜진과 기석은 동시에 뛰어갔다. 정희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잔뜩 창백했고 몸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기석이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희의 몸은 허공에서 쉽게 흔들릴 만큼 가벼워져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차갑게 가라앉는 공기가 집안을 서서히 삼켜갔다. 멀리서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봉투를 더욱 꽉 쥐었다. 손바닥이 저릿할 만큼. 그리고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시누이들은 단숨에 그녀를 향해 몰아세웠다. 올케가 엄마 건드린 거 아니야? 봉투 받은 뒤 바로 쓰러진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라 사람들의 발걸음은 거의 없었지만 복도 불빛은 차갑게 켜져 있었다. 혜진은 긴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손을 풀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끝에서 미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뒤따라오는 미정의 얼굴은 더 날카로웠다. 둘은 상황을 묻기도 전에 혜진에게 곧장 시선을 꽂았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 미라는 혜진을 스쳐 지나가며 중환자실 문을 노려봤다. 급한 말투 속에 묘하게 섞인 의심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미정이 한마디를 던졌다. 앉아 있어. 우리 할 말 먼저 들어. 그 말은 마치 복도 전체를 막아서는 벽처럼 차가웠다. 미라는 팔짱을 끼며 혜진을 내려다봤다. 엄마 쓰러질 때 올케랑 둘이 있었다며? 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드시고 잠깐 이야기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 미정의 질문은 직선으로 찌르는 칼날 같았다. 정의의 당부가 떠오르자 혜진의 목구멍은 바싹 말라버렸다. 그녀는 숨을 한 번 삼키고 천천히 말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요. 미라는 비웃듯 고개를 뒤로 젖혔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바로 쓰러졌다. 신기하네. 말끝은 조롱이었고 이미 답을 정해둔 사람의 말투였다. 미정이 한 발 다가오며 낮게 말했다. 옳게, 솔직히 말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그 눈빛은 이미 유죄였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기석이 걸어왔다. 얼굴에는 밤새 지친 기색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누나들 왔어? 그는 혜진과 누나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파악하려 했지만 두 누나의 표정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미라는 기석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기석아, 엄마 깨어나면 우리가 직접 물어볼 거야. 제대로. 말투에는 분노뿐 아니라 우린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신까지 깔려 있었다. 새벽 공기가 복도 안으로 스며드는 듯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혜진은 침대 옆에 걸터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정희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고 그 사실이 혜진의 마음을 천천히 짓눌렀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종이 하나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자 정희의 이름이 적힌 통장 한 권이 나왔다. 잔액은 많지 않았지만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통장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다. 혜진은 손끝으로 종이를 펼쳤다. 흔들리는 필체, 번진 글씨, 떨리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 쓴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선명한 인감 도장. 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정희가 마지막 힘으로 남긴 선택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기석이었다. 여보, 누나들이 내일 병원에서 다시 보자고 해. 뭔가 말투가 좀 이상해. 혜진은 봉투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제가 아니라 폭풍이 가까워오는 소리처럼.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였다. 시누이들의 시선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증거를 만들려는 공격으로 변했다. 사흘이 흘러 정희는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말수가 줄고 눈빛은 자주 멍하니 창밖에 머물렀다. 혜진이 병문 안을 갔을 때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러나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따뜻한 손 온기만이 그녀의 마음을 대신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두 시누이가 서 있었다. 미라와 미정. 둘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말도 없이 혜진을 스쳐 지나가며 건넨 짧은 시선은 차갑게 벽을 세우는 것 같았다. 병실 문이 닫히자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았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어조.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이틀 뒤 늦은 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다. 기석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혜진아, 누나들이 엄마 진료 기록을 확인했대. 그 말에 혜진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무슨 진료 기록? 손에서 행주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기석이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일주일 전에 혼자 병원 다녀오셨어.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대. 순간 집안의 공기가 기울어지는 듯 했다. 혜진은 숨을 골라보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기석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누나들이 그러는데 치매 진단 후에 한 결정은 무효가 될 수도 있대. 그 어조는 누나들의 말투 그대로였다. 권유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혜진은 의자를 짚으며 간신히 서 있었다. 손끝이 서서히 저릿해졌다. 다음 날 오후 미라에게 전화가 왔다. 올케,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말투에는 온기 하나 없었다. 카페에 도착하자. 두 시누이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식지도 않은 커피잔 곁에서 그들의 표정은 이미 혜진을 신문하러 온 사람 같았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올케, 엄마가 쓰러지기 전에 올케한테 뭘 주셨지? 질문은 공손한 척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의 말투였다. 혜진은 커피잔을 잡은 손을 꽉 쥐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정이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쿵 내려놓았다. 병원 로고가 크게 박힌 검사 결과. 치매 초기.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잔혹했다. 이 말은 판단 능력이 흐려졌다는 얘기지. 미라가 웃음도 아닌 소리를 냈다. 그 상태에서 뭘 줬다면 그건 엄마 뜻이 아니야. 올케가 설득, 아니 속인 거지. 그 말은 칼날이었다. 미정은 서류를 탁 밀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 올케가 엄마 도장 찍게 한 거 맞지? 혜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두 시누이의 날선 시선 앞에서는 차마 말을 꺼낼 틈도 없었다. 미라는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 변호사랑 상담도 했다. 이거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대. 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시누이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시선을 걷어버렸다. 마치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내려둔 사람처럼 미정이 마지막 칼을 던졌다. 그럼 왜 이렇게 숨기냐? 한 단어 한 단어가 혜진을 겨눴다. 집에 돌아온 혜진은 현관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소파에 겨우 몸을 앉혔지만 심장은 계속 내려앉았다. 조용한 집안 소리조차 이젠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퇴근한 기석이 주저하며 다가왔다. 여보, 누나들이 그러는데 그 봉투 잠깐만 보여줄 수 없냐고. 그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불안. 그 흔들림 속에서 혜진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목소리. 자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손길. 그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혜진은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했다. 그날 밤 혜진은 끝내 잠들지 못했다. 시누이들의 말, 의심, 그리고 정의가 건네던 떨리는 손.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 스탠드 조명을 켜자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봉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종이가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렸다. 마치 시어머니의 마지막 흔들림 같았다. 혜진은 봉투를 열었다.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2번 이상 접힌 메모.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모를 펼쳤다. 접혀 있던 마지막 부분이 펼쳐지는 순간 숨겨져 있던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종이 곳곳엔 번진 잉크 자국이 있었다. 그게 시어머니의 눈물인지 혹은 그녀가 쓰러지기 전 떨리던 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혜진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는다. 첫 문장을 보는 순간 혜진의 목이 저릿해졌다. 내가 아니면 이 집을 지킬 사람이 없다. 가슴 한가운데로 무언가 천천히 파고들었다. 아이들은 다투느라 바쁘고 기석이는 착하지만 아직 약하고 불안과 슬픔 그리고 책임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혹시라도 내가 기억을 잃으면 이 선택이 너를 아프게 할까 두렵다. 문장을 읽는 순간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종이 위에 떨어지는 그 눈물은 이미 번져 있던 흔적과 한자리에 섞였다. 시어머니의 눈물과 혜진의 눈물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만난 것이다. 혜진은 메모를 가슴에 살짝 끌어안았다. 정의의 떨림, 선택, 두려움, 그리고 믿음. 그 모든 것이 메모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기석은 뒤척이며 잠들어 있었다. 혜진은 그를 깨우지 않았다. 이 메모가 또 시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조차 짓밟힐 것 같았다. 혜진은 메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넓은 거실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혜진은 또렷하게 느꼈다. 이 메모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또 하나 모든 걸 뒤집어 놓을 단서를 남겨두신 것이었다. 그 단서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결정적 증거였다. 이틀 뒤 새벽같이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미라. 메시지는 단 3줄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공증사무소 앞. 옳게도 나와요. 짧았지만 단칼처럼 예고하는 말투였다. 기석에게 문자를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다. 혜진아, 누나들이 또 뭘 준비한 거야? 다음 날 아침 공증사무소 앞.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혜진과 기석이 도착했을 때 미라와 미정은 이미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변호사였다. 미라가 먼저 말했다. 기석아, 올게. 이쪽 변호사님이야. 말투엔 예의도 망설임도 없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람처럼. 미정이 곧바로 이어 말했다.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죠. 엄마가 올케한테 준 건 전부 무효예요. 혜진은 떨리는 손을 숨기며 봉투를 꺼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는 봉투를 빼앗듯 받아 변호사에게 넘겼다. 변호사는 메모를 펼쳐 들여다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작성 시점이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해져 있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치매 초기 진단서. 혜진의 숨이 멎었다. 변호사는 말없이 한 줄을 짚었다. 어르신께서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즉, 이 메모는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미정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럼 이건 법적으로 다 무효죠. 미라는 팔짱을 끼고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갑자기 올케만 감싸던 거 우리도 이상했거든.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미정이 낮게 그러나 잔인하게 말했다. 올케가 엄마 상태 이용해서 도장 찍게 한 거지. 혜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억울함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기석이 소리를 높였다. 그만해. 엄마가 직접 쓰신 거잖아. 그러나 변호사는 메모를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이 문서는 증거로 보관하겠습니다. 혜진은 두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건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미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법원에서 밝히면 돼. 그 말은 우리는 이미 결론을 냈다는 선언이었다. 세 사람은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다. 혜진은 주저앉을 듯 흔들렸다. 기석이 붙잡았지만 그의 손에도 힘이 없었다. 혜진아, 우리도 변호사 선임하면 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려는 자책처럼 보였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입술이 떨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병 때문이라고 왜곡하는 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 기석은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겨울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차갑게 스쳤다. 그러나 혜진은 아직 몰랐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까지 모두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누구도 손대지 않은 결정적 증거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그날 밤 혜진은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시누이들의 날선 목소리가 교차하며 마음을 찢었다. 결국 외투를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정희는 천장을 바라본 채 누워 있었다. 혜진이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빛 속에서 단 한 줄기 인식이 반짝였다. 혜진은 그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희는 대답 대신 혜진의 손을 꼭 쥐었다. 잠시 후 아주 낮게 말했다. 내 핸드폰 어디 있니? 혜진은 서랍을 열어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정희는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더듬었다. 비밀번호 0824. 혜진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부드럽게 켜졌다. 정희가 힘겹게 말했다. 녹음. 혜진은 녹음 앱을 열었다. 파일 하나. 날짜는 치매 진단 하루 전날이었다. 이거 들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병실이 고요해졌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 모든 판단이 명확하다. 혜진의 손이 떨렸다. 내일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혜진에게 줄 봉투를 준비한다. 숨소리가 들렸다. 단단한 의지가 배어있는 숨이었다. 이건 내 분명한 의지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딸들은 서로 싸울 것이다. 욕심 때문에.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선명했다. 기석이는 착하지만 아직 약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 집은 혜진이가 지켜야 한다. 혹시라도 누가 혜진을 공격하면 기석아, 내가 막아라. 짧은 흐느낌. 그리고 녹음은 멈췄다. 병실엔 다시 정적만 남았다.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혜진은 핸드폰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석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던 참이었다. 여보, 엄마는? 혜진은 말없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기석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집안에 살아있는 정의의 목소리가 가득 퍼졌다. 기석의 표정은 서서히 무너지고 손등이 떨렸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엄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네.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누나들한테 들은 걸로 판단하게 하면 안 돼. 사실을 직접 들려줘야 해. 기석은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공기에는 말 한마디조차 움직이기 힘든 무게가 깔렸다. 기석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었다. 엄마 목소리 듣고 얘기하자. 녹음이 재생되자 미라의 입술이 굳어갔고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녹음이 끝났다. 길고 깊은 침묵. 그러나 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은 무너짐이 아니라 어딘가 더 단단해진 표정이었다. 미정이 낮게 말했다. 녹음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린 이게 진짜 엄마 의지인지 확인해야겠어. 혜진의 숨이 멎었다. 기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모든 것을 뒤집을 또 다른 증거. 그 존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희가 퇴원하던 날 집안은 고요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은 조금 흐려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녀는 작은 숨을 고르며 창밖부터 바라보았다. 이 집을 떠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오래 바라보았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미라와 미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지난 며칠간의 충격과 흔들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고 미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희는 천천히 두 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쓰다듬는 동작은 부드러웠다.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 말에 미라의 눈물이 떨어졌고 미정은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혜진은 주방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렸다. 여보, 고마워. 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석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지킨 사람이 너야.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다. 정희는 음식 몇 숟가락을 천천히 뜨며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기석은 봉투와 녹음 파일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두 누나를 향해 차분히 말했다. 엄마가 남기신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이었어. 미라는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옳게 미안해. 미정도 작게 고개를 숙였다. 오해했어요. 용서해줘요. 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밤이 깊었다. 혜진은 거실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정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혜진아, 내 어머니. 정희는 혜진의 손등을 한 번 더 쓰다듬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마음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넌 이 집의 기둥이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다. 혜진은 이 집을 지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이 집의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 될 줄은.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혹시 윤정희 어르신 가족분이신가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어르신께서 병원 오셨던 날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길 것 같다고 대비하신 듯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혜진의 손끝이 떨렸고 미라와 미정도 한 발짝 나서지 못했다. 기석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의료진 입회 아래 작성된 사전 증여 확인서가 있었다. 수익자 윤혜진. 작성 시 환자 의식 명확함 확인.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미정의 손이 느리게 떨어졌다. 그때 기석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등기부 등본. 시골 외곽 작은 마을의 땅. 오래전 정희가 숨겨둔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손편지 한 장. 이 집은 마음을 지키는 곳. 이 땅은 혜진이가 살아갈 길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는 혜진에게 맡긴다. 혜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미라는 속삭였다. 엄마가 이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나 마지막 서류가 남아 있었다. 얇은 비닐에 보호된 작은 종이. 작성자 윤정희. 혹시라도 딸들이 며느리를 몰아세우면 이 서류를 보여줄 것. 지난 설 딸들이 나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어 마음을 다쳤던 일 전부 기록함. 날짜와 상황, 그리고 그날 정희가 느낀 감정까지 세심하게 적혀 있었다. 미라와 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다. 그때 정희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마치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엄마.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혼자 이걸? 정희는 두 딸을 차분히 바라봤다. 흐린 눈빛 속에 단단한 빛이 있었다. 너희가 마음이 흔들릴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택했다. 정희는 천천히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이는 지킬 사람이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을 바로 세울 사람. 말을 마치는 순간 촛불이 흔들리듯 거실의 공기도 함께 떨렸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재산은 없어져도 된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은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하나의 기둥처럼 꽂혔다. 혜진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그날 정희의 선택은 끝이 아니었다. 이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첫 장이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재산은 사라져도 된다. 하지만 마음은 지켜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전부다. 그 말은 혜진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불빛처럼 오래 남아 흔들렸다. 혜진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누군가는 그날 자리를 잃고 또 누군가는 그날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극적 반전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촛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닿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반전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